다 남아랭게 상황을요. 여러분 모두 음, 안녕하십니까?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감 상황. 안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네, 신청년이 새로 회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시고 모든 것을 여유만 이루고 그리고 장수하시고 영업기를 제가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제주 미교도제가 지으신 자서전, 선행자선과 무비자찬 두 가지를 한번 엮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평소 군체라고 하죠. 군체라고 하죠. 평소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봄철 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군체라고 하면은 겨울에 하는 그런 개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보다 추운 겨울 하는 것보다 여름이나 봄이 더 좋겠죠. 그래서 군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이제 변형을 시켜서 봄철 대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법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법을 듣기 위한 그 동기 그리고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까마파 역대 까마파 중에서 큰 경전이나 논전을 많이 편찬하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분이 미케도르제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분께서 이제 중관, 발친, 율장, 구사론, 논장 이런 것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의 그 생각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지성으로서 그렇게 해서 많은 그러한 논장이라든지 그러한 경전들을 많이 이렇게 해설을 하셨고, 그리고 까규의 그런 모든 논서, 경서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로서 우리가 까마깜짝뿐만 아니라 다고까규 그리고 또 다른 종파에까지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붙여지냐면 어떤 역사나 전기 이런 것을 해서 학자들이나 또 이게 다문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해 동안에 미케도르제께서 설하신 그 경전을 저는 보고 듣고 공부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그래서 그분의 저술을 통해서 제가 그러한 어떤 경험이나 공부 학식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그분이 미케도르제께서 행하신 어떤 그분의 행업에 제가 신심을 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일생을 보면서 내가 그분에 대한 어떤 귀경심이라든지 어떤 애착 같은 그런 것이 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부처님의 법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전파를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그런 수행의 가풍의 근원이 어디인가. 마찬가지로 까마파 존자님의 그리고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한 스승들의 어떤 가르침의 근원이 어딘지, 중간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했는데 알아야 하는데, 그러할 때 그분들께서 그러한 사업을 펼칠 때, 유지, 보호, 전파하는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우리가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전승에 대해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이라든지 의미라든지 비중, 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서 오늘 이렇게 전기를 말씀드리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떤 역사를 공부하는 그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런 걸 원치 않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렇지만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나쁘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외부를 이렇게 외부의 눈을 돌려서 어떤 그 소지, 알아야 할 대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정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을 안으로 돌려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측면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많이 갖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그러한 이유로서 이번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특히 어떤 선대 스승님들의 그러한 가르침이 경전과 글로 쓴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생애에서 당신의 생각이 어땠는지, 당신의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위협을 펼쳤는지, 그리고 그러한 실제 일생에 있어서 실제로 보여주신 그러한 가르침, 그것이 진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자격 있는 스승님, 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주로 그 스승님의 그 일생, 그 스승님의 그 생애 안에서, 생 내에서 그분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또 그분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이 법에 여법하게 부합하나 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 부처님, 그러한 스승님이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춘 미케두르제께서 지으신 자서전 이 두 가지는 그분이 부처님의 화신이다. 아니면 학식과 자애와 능력을 지닌 까르마파의 어떤 그 전생자의 측면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일대기를 저수를 하실 때 어떤 평범한 사람, 어떤 평범한 그냥 스님, 이러한 사람으로서 입장에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에 부합하는 어떠한 행을 했는가, 그러한 것을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 그러한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 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기들은 어떤 수행이 실제로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 법을 들을 때에도 마음 동기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미케돌제의 그 전기를 실제로 먼저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깔마빠라고 이제 하는 일반적으로 깔마빠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가? 마찬가지로 흙물을 전승하는 사람, 흙물을 전승한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그 단어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그 약간의 역사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까마빠 존자님들의 그 역대 전승자들을 그 까르마빠라고 보통 말합니다. 까르마빠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붙어졌는지, 그리고 그 까르마빠의 그 초대 까르마빠가 누구인지, 그러한 것에 관해서 역사 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빨덴 사케아베 케파체 왕된 루두카께서 그분이 저술 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순캠파 그러니까 3세 지자는 기순캠파는 깔마박시의 뚫바이고 사라하는 지닌 흙물을 지닌 자. 그래서 그렇지만 까마빠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뒤순캠파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깜뽀 내낭 그리고 중간에 깔마 할땡 그러면 또 위지역에서는 출부 곰파 이렇게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거를 배경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깔마박씨가 뒤순캠파의 환생자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깔마빠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깔마빠라는 떼메 지역의 중부 지역의 깔마 하나땡의 그 곰파의 사원에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원에서 거주하신 인연으로 인해서 까르마빠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분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연구해 보지 않고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겔룩바의 학자들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독일 롭상 채용 뭐라고 하시냐면은 꼼딱배의 제자 까마빠시는 뒤순캠배의 이거 원문을 말씀 자꾸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교재가 잘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인용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큰 학자들이 그러한 일반적인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그러려니 하고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키아빠의 호랑이, 겔룩바의 사자 사이에 까규바의 여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키아빠와 그 겔룩바의 호랑이와 사자 같은 큰 동물들 같은 그러한 아주 큰 대학자들이 있는데 그 까규바의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까규바의 여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좀 용기가 좀 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까규의 그런 학자들의 우리가 전승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자면 뒤순캠 3세 제자의 환생자를 그래서 우리가 환생자를 인가한다든지 그리고 그러한 그래서 깔마박씨 그분이 뒤순캠파의 3세 지자의 환생자이라는 그러한 주장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순캠파의 일대기에는 미래의 티벳의 호닥 7수행처에서 한 사람의 제자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뒤충오통에서 나의 뜻을 충족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윤닥 곰바와와 이거는 저 원문이어서 제가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이 자료를 좀 받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뒤순캠파의 그 미래, 그러니까 3세 지자의 그 미래에는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어떤 예언, 수기 같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그 자서전에 보면 랑중 도르제와
랑중도르제와 디순켄파와 랑중도르제 Atual Dharmakaya 그 Immaculado 말씀. Ranjung Dorje são 이거 무슨 diferentes 소리야? palavras em tempos diferentes, mas na realidade eles são um em essência. 잠깐 소리가 잠깐만요. 소리가 갑자기 소리가 하늘의 천상의 소리, 용의 소리가 막 들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깔마박 씨가 그분이 디순켄파 초대 깔마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분으로부터 예언의 수기에 의해서 이게 환생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놨습니다. 마찬가지로 깔마박 씨 제2대 깔마파입니다. 깔마파 박씨 뒤에 오시는 분이 랑중도르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름은 좀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본질은 똑같다. 이런 말씀이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디순켄파 초대 깔마파의 양록 분규 레첸기 제작의 어떤 깔마파가 지으신 그런 전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거기 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저녁에 오늘 밤 항상 디순켄파 까규가 온통 밝힌다. 자, 또 시작. 온통 밝히는 위협을 지닌 자가 소리가 그러니까 위협자 지닌 자가 어찌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여기에서 자고 다른 데로 가지를 말아라. 그래서 깔마박 씨가 당신의 그 제자 뽐닥바를 죄송합니다. 깔마박 씨께서 당신의 스승님이 뽐닥바를 만난 이후로 뽐닥바로부터 디순켄파의 답변과 청정 현분을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얻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깔마박 씨께서 디순켄파의 머물렀던 그러한 사원을 많이 다시 중창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디순켄파가 직접 오신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위협을 많이 펼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깔마까규의 그러한 모든 온 전승의 그분의 환생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이게 여겨졌는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뭐 정설은 없지만은 디순켄파의 그 환생자, 뭐 화신 이런 것이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디순켄파가 깔마박 씨가 디순켄파의 그 화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자면은 말씀 잘라가지고 제가 좀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야왕 까마파의 역사에서 많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논쟁할 바가 없는 것은 그래서 깔마파와 라마 샹류파 일상과 쌍계두번 그러니까 길상겁에 계신 부처님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디순켄파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깔마파라고 하는 이름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티베가든 현자의 향연이라는 그런 미교들에 지은 역사책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뒤순켄파께서 출가를 하실 때 그 칸도마가 쌍계의 부처님의 화신이다, 부처님의 위협을 이룰 뿐이다 라는 그러한 성정 현분을 나타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짐작을 해보면 까마빠라고 하는 것은 까르마빠라는 것이 꼭 디순켄파 그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까르마빠를 다 통해서 그분을 까르마빠라고 부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까마빠씨에서는 자신을 이름을 까마빠씨께서 자기 이름을 까르마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빠씨의 그 비밀명입니다. 비밀명은 랑중도르제라고 합니다. 랑중도르제는 원래 까마빠씨의 비밀명인데요. 그 랑중도르제는 제3세 까마빠입니다. 마찬가지로 랑중도르제기의 그 비밀명은 롤페도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롤페도르제는 4대 까르마빠인데 그렇게 비밀명을 이렇게 다음에 오실 분에게 붙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랑중도르가 제가 지으신 것과 까마빠씨가 지으신 게 이제 혼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가끔씩 저수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자의 향연이라는 책에 뭐라고 하시냐면 까마빠라고 이름한 그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마빠 사원, 깔마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깔마곤, 티벳에. 거기서 깔마곤에서 제일 먼저 창건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뒤순켄파입니다. 그래서 까르마빠라는 이름이 처음에 뒤순켄파에게 이렇게 붙여져야 합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뒤순켄파가 그 사원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까마박씨 2대 까르마빠가 까마곰 그 사원에서 더 오래 이렇게 머물렀기 때문에 실제로 하면은 그분에게 까르마빠라는 이름을 붙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결단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망줄루드피아주에게서 지으신 그 책에 보면 디순켄파께서 깔마사원을 창건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깔마사원을 창건했다고 해서 깔마빠라고 붙이는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은 깔마화딩이라는 사원에 그런 기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록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록도 있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확실한 부분이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의미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널리 알려진 깔마빠, 초대 깔마빠는 뒤순켄파가 아니고 깔마박씨입니다. 그래서 흥무전성자의 그 첫 번째 흥무전성자는 뒤순켄파입니다. 마찬가지로 환생자를 화생자를 인가하는 그런 것은 랑중도르제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뒤순켄파의 예언, 이 가운데에 이 추부에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3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미교 도르제께서 유가탄트라가 있는데요. 저술하신 유가탄트라가 있는데 그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즘 그 다국 가교의 여기에 정교와 밀교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깔마빠라는 이름은 제2대 깔마박씨가 이렇게 붙이는 게 맞다. 마찬가지로 고전 탐책 김밥.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랑중도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랑중도르제는 깔마빠라는 이름을 지닌 두 번째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게 연구를 해봤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에 의하면 널리 알려진 깔마빠 첫 번째 초대 깔마빠 누구냐 하면 깔마박씨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랑중도르제라고 합니다. 잔압제변, 그러니까 흑무전승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랑중도르제가 세 번째 깔마빠고 두 번째는 깔마박씨고 첫 번째는 뒤숭캠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아주 연구를 해보면 이러한 다양한 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다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흑무전성자라는 말을 좀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이제 깔마빠 존자님의 일대기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공통적이지 않은 그래서 깔마빠께서 그 검은 흑모를 쓴 것에 기인해서 그러한 이름이 생겼는데 그러한 이유로서 깔마빠를 흑모를 쓴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또한 깔마빠 존자님의 당신의 그 머리에 그리고 흑모를 만들 때 뭐 금박을 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뭐 약간 장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옛날에는 제자들에게 이게 법을 내려줄 때 모자를 주는 전승이 있었는데 뭐 노란색, 빨간색, 녹색 뭐 그러한 색깔별로 이렇게 모자를 내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모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세속적인 이런 것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연구를 잘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말을 한다면 그냥 무조건 흑모가 소중하다, 아주 뭐 어떤 소중한 보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원래는 흑모라고 하는 것은 몽골과 그 중국의 왕이 깔마빠에게 내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국의 여왕도 이렇게 관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깔마빠의 그러니까 흑모 대관식 이런 것을 가끔씩 깔마빠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그 재물과 그런 공양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대관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모의 전승과 그런 대관식에 관해서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흑모라는 것이 깔마빠의 흑모라는 것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좀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대부분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은 흑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아주 깊이 고민해보거나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은 흑모라는 것이 깔마빠의 흑모라는 것이 언제 이렇게 생겨났는가를 말씀드려본다면은 제일 먼저 빨덴 디순켄파께서 시대에 제일 먼저 이렇게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겐창기 저서에서 두겐창기 뭐라고 하셨냐면은 디순켄파의
그러니까 깔마파의 그 흑모가 몽골 왕이 까만 모자를 이렇게 하사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렇게 올렸음으로 인해서 했는데 이 내용은요, 그 본문을 읽으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까마빠의 흑모를 만들 때 그 10조의 다키니들이 또 어떤 때는 뭐 1000명의 다키니들이 그 머리카락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다지 신빙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까마빠의 그 흑모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어떤 법에 있어서 그 중요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어떤 일, 자기의 직무에 따른 구별을 주기 위해서 두었다. 이렇게, 왜냐면은 그 왕들의 신하들에게 모자를 각각의 다른 색으로 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에 비유해서 그다지 뭐 우리가 법의 측면에 있어서 종교적인 측면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순켄파의 여러 가지 그 저술 가운데 보면 그 안에 세와 꼴수? 이라는 뭐 얘기가 있는데 그때의 디순켄파의 그러니까 디순켄파의 어떤 그런 그 디순켄파가 지신 보면 내 머리 위에 그 달방석이 있고 그 위에 까마빠께서 앉아 계시고 디순켄파가 앉아 계신다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분이 까만 모자를 쓰고 계신다. 이런 이제 그런 내용이 조그맣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때서부터 디순켄파의 제자들은 디순켄파를 우리가 구루요가를 합니다. 구루요가를 할 때 디순켄파를 까르마빠의 그 초대 까르마빠로 생각하고 나의 근본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 근본 스승을 생각할 때 디순켄파께서 흑모를 쓰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관상하기 때문에 디순켄파 하면은 의뢰의 흑모를 쓰신 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지으신 책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디순켄파는 인드라부디 무슨 말인지 너무 빨라서 내일은 교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준비가 없어서. 그래서 거울 속에 뭐 비친 그림자 같이 처럼 실체가 없지만 그러니까 검은색에 갖가지 비단을 달고 갖가지 뭐 장식을 단 그러한 흑모가 있는데 그 흑모라는 것은 디순켄파 그러니까 금색이 있는 디순켄파의 흑모는 금색이 원래 이제 박혀 있는 금박 장식이 박혀 있는 그러한 흑모 그것에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케도우제께서 지으신 흑모의 역사를 쓴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디순켄파의 일대기 전기를 그래서 어떤 검은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꽃으로 장식한 그 검은 모자를 썼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춘케베 가덴, 현자들의 향연, 역시 그 미케도제의 저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디순켄파 그 내용이 보면 뭐냐면 디순켄파가 처음에 출가를 할 때 다키니 1000명의 그 다키니의 그 1000명의 다키니의 머리카락을 모아서 그 흑모를 만드는 그 모습이 청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본 그러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다키니의 검은 머리로
짜서 만든 그러한 흑모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흑모.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흑모를 쓰고 그다음에 그 대관식, 그러니까 그 법좌에 올라서 대관식을 하는 것을 있는데, 그 깔마파의 제자에 4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죠? 깔마틸레바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주 그 저술도 많이 짓고 여러 가지 그 저술을 남겼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깔마박씨는 사라의 그 화신이다. 그래서 그분이 지순켄파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자, 그 검은 모자의 역사가, 그래서 10만 명의 칸도마 다키니들이 이 모자, 그러니까 해서 어떤 데는 10만이라고 어떤 데는 100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기록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키니들의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모아서 흑모를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은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장군꽁틀, 2대 장군꽁틀 림포체. 그분께서 이제 벤사, 그러니까 출부 사원에 이제 가셨는데, 그때 원래 그 깔마파의 제자들은 검은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2대 꽁툴 림포체, 장군 꽁툴 림포체한테는 그 출부 사원에 갔을 때 깔마파께서 직접 흑모를 이렇게 씌워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보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약해서 말하면은 좀 짐작해서 말한다면 그 깔마파의 흑모는 깔마파 디순켄파에서 디순켄파 제세 시부터 있었다는 얘기와 디순켄파가 아주 대단한 어떤 뭐 학자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디순켄파 자신이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가 하면은 그 흑모 전승자 깔마파라고 하는데, 그 모자도 검은 모자 흑모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깔마파의 모자는 색깔은 검은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청흑색 아니면 흑청색 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새까만 색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의 모양과 색깔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밀교와 관련돼서 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교에 보면은 관정을 내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어떤 우리가 수관정, 그리고 보관 관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그 관이 아마 그런 관을 쓰는 것을 본따서 그러니까 모자를 만드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오방불이 있지 않습니까? 오방불에 보면 각각의 색깔이 있듯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그러한 모양과 색깔을 가진 이유가 이런 밀교와 관련돼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청흑색인 무엇을 의미냐면 이것은 변함이 없다, 아주 부동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변한 허공, 변함없는 허공 하듯이 하늘이 변함이 없듯이 그러한 그 모자의 색깔을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만들었고, 또 아까 모양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이제 짐작을 할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깔마파의 그 모자 흑모에 대해서는 많은 이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기록은 3대 까르마파 랑중도르즈께서 지으신 그러한 기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흑모에 관한 그 전승에 대해서 제가 다 끝까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구루 제 나마날라 착절로 한도난기 징길로 지모중식 모거드 축을 구하메라다 변화 없다. 세메시 사무량신과 관련이 있고 이게 좀 내용을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미리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모자가 4가지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4가지 위협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면 장식에 양산과 해와 달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 유승계의 왕. 뭐 하여튼 그 흑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비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이름 붙인 대상과 이름 붙이는 거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밀교와 그런 거와 그래서 그 방편에 차지한 그 밀교와 연관되어서 이름을 지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우리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휴식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나중에 30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모에 대해서 이제 그 기원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까마파의 그 위협, 불공통의 위협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먼저 이제 머리를 모자에 그 모자를 머리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대관식을 보여주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식이 있는데 그래서 대관식과 흑모를 그러니까 쓰시는 그러한 것이 의식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이게 역사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7대 까르마파, 8대 까르마파 그분들의 때에 처음 그 흑모를 쓴 그것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또 그보다 더 일렀을 수도 있습니다.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관식, 흑모 대관식에 관해서 3대 까르마파, 소남갸초, 달라이라마 존자님, 3대 까르마파, 3대 달라이라마 존자님,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그 저술 속에 관모, 우리의 그 법모, 그 흑모에 대해서 그 대관한 그 시연해 보는 쓰는 법, 그것에 대해서 짧게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까마파 왕축 도르제, 왕축 도르제 할 때 왕축 도르제에게 3대 까마파 3대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이제 친견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모 대관식이 있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흑모 대관식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뭐 시장이라든지 번거로운 그런 곳에 흑모 대관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제 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대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8대 깔마빠 왕축 이제 칭연하러 갔을 때 내가 그럼 대관식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저 모자를 가지고 오세요. 흙물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대관식을 이렇게 의례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당신의 깔마빠 존자님 8대 깔마빠의 머리에 두신 모자를 다 흙물을 3대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그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소남기았죠. 3대 달라이라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3대 달라이라마 존자 소남기아쪽께서 그렇다면은 이제 말로만 듣던 다끼니들의 그 1000명의 다끼니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다는 그 흙모가 이렇게 아주 성스러운 것이라는 것에 그래서 그 모자는 판도마 다끼니들의 그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다고들 하는데 아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그때 조금 놀라운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흙모 대관식은 이것도 많이 변천 과정이 있었습니다. 출부 라겐 라마들 그 말씀하시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노스님들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흙모가 이전 깔마빠 존자님들의 그와 좀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투파 타이린 시투린포체가 지으신 저술 속에도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그 내용에 보면 9대 까르마빠 그때 그 시절에 보면은 그 흙모 대관식에 대한 어떤 자세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대관식을 할 때 깔마빠 역대 깔마빠 그 존자님들의 그 하시는 보면은 어떤 그때 흙모에다가 어떤 장식을 하고 그다음에 마니주 온마니 반면 마니주를 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많은 수의 그 마니주를 염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관식을 하는 그 있다고 하는데 또 티벳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히말라야 지역에 그래서 어떤 그 온마니 반매운 그 곡조에 맞춰서 이렇게 염송하면서 그렇게 그 마니주를 돌리면서 운동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때 요새 그런 지역에 히말라야 리교 쪽의 사람들이 많이 돌리는 거 그게 이제 어떤 것이 어디에서 근원을 되었냐 하면은 이 시절로 그절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깔마박씨의 2대 깔마박씨의 그 본존이 갸와갸초라고 합니다. 갸와초는 관세음보살님이 하신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데 사람 많은 곳 이런 데에 가서 곡조에 맞춘 온마니 반매운 그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를 돌리면서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나의 그 가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갸와갸초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깔마박씨 2대 깔마빠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흙물을 쓰고 많이를 돌리면서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많은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 속에 또 현자의 향연이라는 책, 여러 가지 책 이런데 기록들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롱근 체밥 홀라야 페베 녹은 걸려야 책과 까마 버시다 머니 녹은 어찌 책과 대마도 간요 말았다. 그러니까 샤캬파의 옛날에 수장이었던 돌곤 학파께서 몽골로 옛날에 그 왕사로 왕사로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은 근데 기타 생에 근데 아 중요해 인데 난 도나 회래야 지 라마 머니 세야다. 그래서 라마 많이 티베트에서 라마 많이를 곡조에 맞춰서 이렇게 음률을 읊조리는 것 그리고 많이 이거 많이차를 돌리는 것 아니 벤젠 군디 뒤바 그리고 로산 벤젠 때문에 말았어. 디주이 기타 간다. 벤젠 7대 벤젠 그 벤젠 리보체의 시절에 그분이 저술 속에서도 그러한 기록이 보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명나라의 대실제파 오대 까마파 대실제파께서 그 명나라 왕조의 왕사로 또 이렇게 초정을 받아서 하셨을 때 그 명나라 사람들 그 왕조 사람들이랑 또 사람들한테 많이를 많이 염송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새 평소에 말하듯이 우리 영어로 막 그 조크 그 우스갯소리 하지 않습니까? 옷 많이 할 때 그 머니를 많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많이 한 게 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 부처님이 말씀이 아니라고 중국 사람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많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자면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달마빠께서 그 흥모대관식에 하는 그 주요한 것은 어떤 신심과 기경심에 의해서 대관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옛날에 좋았던 그런 관습과 전통 이런 것이 이제 그대로 올수록 점점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흥모대관식이 사람들의 눈에 또 좋게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장학가마파들의 그 마음의 어떤 목적, 그 의도 이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그러한 것을 이제 기도하셨는데 그러한 흥모대관식을 하는 머리에 쓰는 흥모가 깔마빠 뒤순겜바 깔마 1초대 2대 깔마빠의 때부터 그냥 대충 검은 천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보석 같은 거를 갖다가 장식을 달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깔마빠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칭견할 수 있는 부처님 깔마빠의 그 모자는 아주 그 모자가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아주 우리가 놀라울 정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중에 명나라나 원나라의 그런 왕조, 중국의 왕조에서 금전적인 어떤 재정적인 공양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깔마빠 종장님한테 그래서 깔마빠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깔마빠는 중국의 원조를 받아서 아주 부자다, 아주 부유한 라마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 어떤 뭐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런 어떤 측면이 한편으로는 좀 엿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근래에 우리가 칭견할 수 있는 그 경우는 이제 16대 깔마빠께서 티벳에서 인도로 넘어오실 때 오시고 나서 했던 그런 것을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 깔마 깜상 까규빠의 과거 지나간 과거의 역사와 좀 이렇게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좀 안다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역사라든지 전기 이런 것에 보면은 중국과 몽골에서 이게 받친, 그러니까 깔마빠 전선에게 올린 그러한 것의 목표랄까요? 그 어떤 그 의도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깔마빠 전선님의 위협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자가 흑모가 2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역대 깔마빠의 역사 그 전기를 우리가 직면할 때 그러니까 통화전 그러한 기록들을 신장해 보면 모자가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뭔가 그 깔마빠 전선 16대 깔마빠께서 전 세계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대관식을 보여주신 그러한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이제 묻는다면 제가 이제 그거는 결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부 사원의 학자들, 노스님들, 출부 사원의 그 스님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은 잘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답답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16대 깔마빠께서 보여주신 그분은 대신식배, 5대 깔마빠 대신식배의 그 전기를 보면 전기가 어떤 그분이 대신식배의 제자가 지은 그 전기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명나라 왕조의 왕이 깔마빠를 만나기 전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칭견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명나라 왕의 그 꿈속에 부처님의 그 육계 정상이 있고 아주 빛이 나는 부처님을 꿈을 꿨는데 그 부처님이 그 갑자기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부처님이 서쪽에 깔마빠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이 깔마빠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명나라 왕이 5대 깔마빠를 직접 뵙고 나니까 그 전에 꿈에서 본 그 깔마빠의 모습 그대로 칭견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미리 꿈을 꿨던 꿈에서 뵀던 칭견했던 분을 이렇게 다시 뵈니까 너무 마음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명나라 그 명왕이 그런 꿈에서 봤던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러한 그 모자를 오늘 써서 그대로 장식도 하고 해서 아주 이쁘게 모자를 잘 만들어서 5대 깔마빠에게 바쳤다, 공양 올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 원나라
유엔기 공마 독일 최겔팍과 공매기 아시아파의 수장 퓨위기 아니 루부지 최기 개발라 에게 독은 최겔팍과에게 그 몽골 왕이 바쳤던 그 모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게 그래서 그 묘사했던 그거와 거의 똑같은데 거기다가 그 다른 기록에는 대신식과라는 이름이 하나 더 명칭이 하나 더 들어간 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식과 오데 까르마파 존재라는 이름을 그 기록에 구성을 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식과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 흑모를 뭐 실제로 뭐 공양을 올렸다는 그런 명확한 기록은 잘 없는데 출부 사원의 그 노신들이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또 방식은 장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전해졌다는 그 흑모가 있는데 지금과 좀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이 좀 변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세 까르마파께서 그러한 당나라왕 흑모에 그 금박 장식이 있는 모자를 공양을 올렸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냥 아주 새까만 모자를 올렸다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흑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럴 것이다 하고 그냥 대충 짐작하는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왕이 뭐 까르마파 존자에게 바쳤다는 그러한 그 흑모의 모양 그래서 그 색깔은 뭐 약간 검은색에 비슷한 색이지만 모양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나라 왕이 또 까르마파 존자에게 흑모를 하나 이렇게 공양을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왕은 이 모자 흑모를 간직하고 있으면 내 라마를 모시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부처님 복장에다가 그 모자를 넣었다는 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르마파 뒤순계파 초대 까르마파 2대 까르마파 까르마팍지 그분들이 처음에 흑모를 쓰셨던 그러한 그 당시에 처음에 중국의 왕들이 바쳤다는 올렸다는 그런 모자들과는 그 묘사한 그걸 보면 어떤 그 모양이나 형식이나 이런 색깔 그리고 재료 이런 것이 좀 이렇게 기록을 보면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러한 것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만두고 그런 대로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 보면은 그 모자에 흑모에 어떤 장식이 어떤 게 뭐 이렇게 장식이 달려 있는가 뭐 모양이 어떤가 뭐 그런 외관적인 이런 것만 그래서 그런 외관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그런 것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상 그 흑모의 도대체 그 실상이 뭔가 어떤 그리고 왜 그러한 것이 주어졌는가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속설만 이런 걸로 가지고 아주 신심을 뭐 일으키는 그러한 측면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좀 약간 뭐랄까요? 약간
비웃는다 하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꼭. 다 중세난다 이 슈룽기 얘기를 말마다 해도 조금은 네, 다 생각에는 되네 뭐 양 까마발래야 지금 그래서 생아 이제 샌데비 치 그치. 까마바 캐노 시시 그러니까 그 깔마빠의 아. 그 명호를 칭하는 그 깔마빠 켄노라는 게 있죠. 까마비 계셔로 지레스 라비네 맞으고 메르지 자, 그래서 이네야 까마바 캐노 깔마빠 켄노라는 것이 언제 생겨났나? 그것도 얘기하면 또 약간 여러 가지 많은 이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까르마빠의 신심이 있는 그 대중들에게 의해서 자발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생겨난 건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닌 뭐 누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티벳에서는 옛날부터 양라샴부켄 그런 뭐 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기록을 보면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불법이 이제 전파되고 나서는 운촉승, 그러니까 삼보님이시여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기록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이렇게 말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깔마빠라는 이름도 이렇게 널리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깔마빠 중자님 우리를 뭐 생각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그런 단어가 새로 이렇게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하죠. 그래서 깔마빠 켄노가 어떤 사람은 깔마빠 중자님 이름인 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이름 부를 때 깔마빠 켄노라고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깔마빠 켄노 할 때 켄 하면 켄이라는 의미는 나의 그 고통과 고통을 저를 봐주십시오. 깔마빠 봐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생각해 주세요. 이런 그러한 기원하는 말입니다. 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내 이름이 깔마빠라는 이름이 내가 그런 어떤 그 경전 하나 봤는데 부처님의 명호라든지 대신식파에 대해서 기록이 있고 라마 깔마빠 림푸치 최기 결부 법의 왕 깔마빠 라마 깔마빠 옴마니 반매우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 그리고 깔마구루 나무 옴마니 반매우 또 그 밑에 기록이 티비 말로 최제 깔마팔라 나무 옴마니 반매우 이렇게 해서 깔마빠와 옴마니 반매우 관세음보살 그 다라니 옴마니 반매움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기록된 기록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깔마빠 켄노를 많이 옴마니 반매움 할 때 우리가 그 멜로디 곡조를 붙이는 것 같이 적어도 5대 깔마빠 대신식파 에서 처음 이제 시작한 게 많이와 이제 옴마니 반매움을 접목을 해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이제 그 이후로 깔마빠 켄노라는 이제 독립적으로 단어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케도 중에 티벳 라마넨주 있죠. 구루요가에 보면 깔마빠 켄노 하는 그러한 그 기록이 있듯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깔마 창매께서 지으신 어떤 것들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테니 규벨라마 쇠նդebsam 야르게도 까마셰샤데 벽에 자인 줄래 레시자 둥규 상계 군기 칠레바 대실 규벨라마 삼세캬 상계 칠레 중에 관내실 까마 부처님의 위협을 이루기 위해서 깔마빠라는 분이 수없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깔마빠라고 하는 것은
깔마빠를 그 니네 인가하는 까마 그 개인적인 진주도 이름인데, 쏠라야. 근데 아니 쾌자 나중에 까마빠 가끔씩 랑기 있어요. 쾌자 그러니까 까마빠 그 창기 있어요. 깔마빠를 따르는 사람들도 까르마빠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까르마빠라는 어떤 그 이름을 붙여서 하는 그러한 전통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나중에 이제 까마깜장이라는 이름이 그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쇠퇴를 해서 까마빠 하지 않고 까마와 그러니까 빠와 어떤 데는 또 와라는 말도 그래도 빠가 좀 발음이 세니까 와로 했다가 또 나중에는 와도 하기 싫으니까 까마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제 원래 이름을 줄여서 부르고 하니까 좀 약간 얕보는 듯한 가볍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부처님의 위협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의 위협을 이루는 자, 깔마빠, 부처님의 위협, 까르마를 이루는 사람, 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위협을 이루는 사람을 이제 부처님의 위협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대표로 해서 대표로 해서 까르마빠. 또 그래서 이제 또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또 발전해서 까마빠 켄노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뜻의 그러한 뜻에서 보면 나중에 까마빠 켄노 할 때 그 켄노 할 때 바로 그것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빠 켄노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위협을 이루는 어떤 한 개인의 사람이 아닌 어떤 나의 근본 전승의 스승 모든 스승들 그리고 모든 불교의 큰 선지식들 또 티베트 아주 자격 있는 우수한 그 스승님들 이분들이 모두 부처님의 위협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분들도 우리가 부처님의 위협을 이루는 분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까르마빠 켄노라고 해도 그게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러한 상황을 본듯이 살펴본 바와 같고 일반적으로 하자면은 시간이 저기는 8시 반인데 우리는 12시 반이 되거든요. 나 헷갈린다고 하시죠. 시간이 좀 많은 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제 혼동이 됩니다. 어쨌든 마치 시간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우리가 다 뭐 끝까지 지킬 필요 없고 오늘은 좀 여러분들 좀 일찍 주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법문을 시작하는 시간은 똑같이 하고 그래서 내일은 그러니까 1부, 2부에서 첫 1부에서는 1시간 하고 그리고 1시간 하고 나서 30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제 2부에는 한 40분 정도만 1시간 하지 말고 1시간 40분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게 좀 좋지 오늘 좀 실수 좋지 않은 것 같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향상이 돼서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독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실까요?